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 재택인데 나왔네요. 난 네. 몰랐어. 그 직장 생활입니다. 나오려면 나와야 됩니다. 또 진짜 방송. 나만 재택 못 들어가고 다. 그래도 우리는 재택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네. 아침에 모닝 미팅이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발표하는데 다 전화로 하니까 이게 참 불편하네. 네, 사실 이리온 녹음하기도 힘들고. 아직까지는 어떤 분이 마스크 세대는- 왜 쓰냐고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스크 안 쓰고 방송하는 게 문제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 주에 좀 며칠 휴가 내고 요새 머리 아픈 일도 많고 알다시피 뭐 홍식이야 나라 오래됐으니까 좀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해 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누가 부산에 가서 일겸 뭐 부산을 가자 그래가지고 갔던 거예요. 네. 제가 가서 왔다 놀란 게 여기에 그 오시리스 프로젝트 오시리아 관광단지요. 거기 엄청난 그 롯데에서 뭐 디즈니랜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호텔도 만들어 놓고 제2 롯데월드. 네. 거기에 이제 아난티 코브도 있고 네. 그건 제가 무거웠는데 하여튼 거기서 하여튼 네. 어마어마하게 부산이 거기 외에도 영도도 보니까 부산 사시는 분들은 다 들으겠지만 야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초고층 옛날에 해운대만 높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냥 도시 전체가 홍콩처럼 다 높은 걸 많이 짓더라고요. 한번 가보라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휴양지에 있었던 휴양지에는 뭐 잠깐만 있고 주로 막 그런 현장들 많이 다녔었는데 영도라는 데가 나는 처음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고 막 그 옛날 하면 부산이 이렇게 산이 많잖아요. 네. 해안가가 바다가 보이는 산 쪽은 다 깎고서 해수욕장 뒤에 뭐 포구 근처에도 막 초고층들 올라가 있고 엄청나게 개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러 부산으로 가니까. 놀러를 부산으로 많이 근데 가니까. 오시리아 오시리아 관광단지. 야 거기는 무슨 산을 다 깎아서 뭐 벌벌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나는 그 안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 놀이동산도 아직은 좀 황량하더라고.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야 여기 보면 저 최근에 그리고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 결국은 국내 여행이 좀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해외를 그렇죠. 아주 멀리 가는 거 두려우니까. 네. 그다음에 국내 이제 갈 만한 데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데 투자도 많이 드는 게 최근에 보면 그런 막 엄청난 그런 뭐 부산에 보면 예를 들어서 LCT 같은 것들도 네. 소유주들이 그 렌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얘기하러 온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 정훈신 영원이 이번 달 자료에 보면 나는 이거 좋은 애가 할 스타일인데 정훈신 팀장이 직접 네. 했던데 네. 어떤 그런 그 리조트 관련 기업들도 한국도 분명히 네. 관심 가는데 스타디 하신 거 내용도 네. 듣고 또 커버리지 한 것들도 듣고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또 이래가지고 네. 근데 하필이면 어제 또 남북 무슨 경협처럼 돼가지고 이게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이렇게 안 좋다가 아니라 좀 그런 거를 본 건 아니에요. 저희는 네. 경협주 이런 거 모르고 우리는 그거 들어봅시다. 예. 일단은 이번 달 월보에서는요. 그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내 리조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봤어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저희 애널리스트는 약간 고민하는 직업이잖아요. 정답을 맞추려는 것보다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갈 거야.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여행 쪽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상황 계속 지켜보시면 이게 요이 땅 하고 딱 없어졌어. 그게 아니라 계속 이게 질질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 1년 동안에 어쨌든 많은 제 주위 분들도 여행을 안 가시지는 않고 국내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약간 단일 호텔이 아니라 리조트 단위 사업하는 곳으로 많이들 가시면서 해외에 사실 리조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이들. 그러면서 관심도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마무리가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컨택트라는 개념으로 리조트에 대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 했고요. 또 하나는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건데 돈이 이쪽으로 몰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리조트들이 더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네. 돈을 조달받으려고 네. PF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네. 돈들이 잘 들어가는 거 같아. 잘 들어가니까 뭐 네. 나 같은 사람도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네. 관심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개발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제 스타일에 맞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는 한번 해보는 거 괜찮잖아요. 생각해보고 관심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그냥 한번 쭉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약간 향후에 실생활에 약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뭐 바이콜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이런 거가 그러니까 요즘은 스토리텔링도 좋아하시지만 저희는 스토리텔링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해두고서 네. 혹시 이런 여기서 좋은 기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죠. 네. 뭐 모르겠으니까 네. 일단 봅시다. 일단은 그 24페이지부터 적어놨는데 그냥 그래프는 25페이지에 있는 그림 8번, 9번만 보시면 돼요. 이거 보면은 그래프가 뭐 그리다 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출국자 수, 입국자 수 그냥 확 코로나 이후 확 줄었잖아요. 아 진짜 전부 다 어디가 그러면은 이분들이 여행을 아예 안 가냐? 뭐 출장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다 국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내 쪽은 오히려 여행 쪽이 되게 잘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처럼 4단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호수를 가동률을 뭐 50%만 하는 그런 제한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안 좋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부킹이 훨씬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아마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고급일수록 좋다. 네, 고급도 많이 가죠. 고급일수록 좋다. 비쌀수록 좋다. 네, 그렇게도 많이 가는데 어쨌든 국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국내 상장된 뭐 다른 뭐 회사들도 있겠지만 상장돼 있는 리조트 업체 3개 아난티, 용평 리조트, 대명 그렇게 3개를 한번 콩콜 미팅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27페이지에 있는 아난티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아난티는 비싸죠. 네, 완전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고급 리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은 갈 수 있는데 호부는 회원 아니면 못 들어가. 아, 네, 저는 뭐 다 못 가봤습니다. 네, 일단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아난티 남해도 있고 그 가평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리조트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리조트를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놀러 오면 그걸 갖고 이제 운영 수익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리조트 보시면 막 되게 복잡해요. 회원제가 있고 등기제가 있고 구자가 있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거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29페이지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트렌드는 뭐냐면 점점 회원제에서 등기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 나온 것들은 거의 다 등기제로 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보시면 전세랑 매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원제는 이렇게 뭐 회원제도 이제 그 어느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년 뒤에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는 회원 자격 유지하면서 어쨌든 10년 뒤에는 내가 낸 돈 다 받네 라면서 이제 그 회원을 가입하시는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 고민하시다 보면 이거는 사실은 리조트 운영업자들이 더 좋은 건 맞아요. 저 10년 뒤에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등기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매매 개념으로 가는 건데 또 세금 문제도 약간 복잡하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가격이 오르죠. 웬만하면 부동산 가격 오르듯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회원제와 등기제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최근 트렌드는 등기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내용은 복잡하지만 29페이지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30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리조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런 것들 쭉 적어놨는데 아주 심플해요. 그냥 갖고 있는 리조트를 뭐 운영만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리조트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분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 분양 안정적으로 이렇게 박수치고 다 하면 또 개발을 시작을 해요. 또 몇 년 지나서 또 분양을 하고 그러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운영에 대한 단위가 처음에는 뭐 1개였다면 그다음 2개, 3개, 4개, 5개 점점 늘어나니까 운영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추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비용 들어가고 매출이 일어나고 그다음 수익 인식하는 것들이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분기 한번 뻥 터지고 그다음 분기에는 뭐 적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뭐 실적을 추정한다던가 그러기엔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 기업이 아니어서 운영 수익은 어느 정도 그런데 개발이나 뭐 그런 중간중간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비용 뭐 먼저 인식하고 매출 나중에 인식하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뭐 제가 추정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제 능력 밖에 있는 업체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난티 하면은 33페이지에 이게 약간
가장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건데 오시리아 관광단지라고 부산 기장에 그래, 위치하고 있는데 예. 네 여기가 뭐 유명해요. 왜냐면 롯데월드가 생긴다니까요. 롯데월드 개장하고 뭐 이제 테마파크 조성되고 그러면 사람들 놀러 갈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 그 뭐지 아울렛 있잖아요. 네. 옛날 교회에 있던 거 명품들 뭐 싸게 네. 파는데 그런 네. 거 롯데 아울렛도 있고 네. 호텔도 뭐 네, 호텔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난티가 들어가서 지금 2023년도부터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 분양한 것들 실적 인식되면서 한번 실적이 크게 나오겠죠. 근데 뭐 회사 측 얘기 들어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부산 해운대가 있고 네. 달맞이길이라고 걸 딱 넘어가면 그거 외박 기장이더라고요. 네, 거기 자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가까워요 해운대. 네, 가까워요. 해운대에서 딱 그 정도 해운대 걸려요. 라인인데 여기는 더 네. 뭐 놀이설이 있고 탄다는데 황량하던데 나는. 근데 네. 롯데월드 개장하면 사람들 많이 몰리겠죠.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투자 가치가 높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황량해서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신세계가 해운대 어디죠? 그 센텀점 생겼을 때 울산 사람들도 거기 가서 쇼핑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다 통합하는 거지. 이제 지금까지 롯데월드 한번 가려면 서울 와야 됐었는데 네. 자연농원 이거 에버랜드나 이제 네. 아니면 대구 이월드 가든가 해야 되는데. 대구? 네. 대구에 유원지 큰 게 있나? 네, 대구에도 있고요. 경주에도 있습니다. 경주에 경주월드라고 큰 거 있고요. 대구에 이월드 상장돼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네. 그렇구나. 역시 가정적인 네. 우리 정우신 연구원 애들 데리고 많이 다니고 나도 애들 어렸을 때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래서 롯데월드 새로 생기면 굉장히 괜찮아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회사 측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회사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맨날 금강산 얘기만 하니까 이게 옛날 에머스 퍼스표 아니에요? 네, 맞죠. 사명 변경. 골프장 그거. 네. 근데 뭐 몰라 저 과거 이력 같은 건 잘 모르겠고요. 사실 개발이라 잘 모르겠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거고 뭐 실적이 뭐 어떻게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는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말씀드린 컨셉에 맞춰서 국내에서 여행을 많이 가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가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적을 참 편안하게 볼 수 없다는 게 단점이구나. 그렇죠. 뭐 실적을 편하게 볼 수 없죠. 현재는 뭐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용평이야 뭐 네. 나도 많이 갔던 데인데. 네, 35페이지 용평 리조트 보시면 용평 리조트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이 다 아실 거예요. 가깝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미팅하면서 보령에 비치 팰리스라고 있어요. 그것도 용평 리조트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용평 안에 리조트들이 많이 있고요. 아난티는 완전 프리미엄을 추구한다면 용평 리조트는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봤어요. 네, 대중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용평 리조트도 수익성 개선 전략을 위해서 점점 프리미엄 전략을 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분양했던 콘도는 약간 프리미엄 전략으로 약간 60평대 이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하네요. 네. 아 이게 용평 리조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 빌라 안에 다 있는 콘도, 건데 뭐 이름들이 그린피아 콘도, 달라서 타워 콘도 그거네. 이름이 다 다른 거고. 그거네. 그러니까 네. 뭐 어느 그 수영장 있는데 어디죠? 그 거기도 이렇게 네. 비싼 데 있고 싼 데 있고 막 그러듯이. 네, 오션월드 같은데. 오션월드. 네, 오션월드 같은데. 비발디 파크 가면. 네, 비발디파크는 이제 대명 쪽 소속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용평 리조트도 그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피치 아일랜드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이렇게 현재까지는 용평 안에서 리조트를 점점 개발하면서 분양을 했던 거고 대중화적이었었는데 이 회사가 두 가지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용평 리조트 하면 모두가 스키 타러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겨울이 성수기고 여름은 비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같은 공간을 리조트로 운영함에 있어서 뭐 성수기에 너무 집중되고 비수기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비수기 때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상해절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봤거든요. 근데 곤도라 타고 올라가면 맨 위에 어떤 스카이워크 엄청나게 뭐 그 약간 분위기 좋은 데가 있어요.
구름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가본 지 한 10년 돼가지고 나 여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 스카이워크 생긴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여름에도 사람들 놀러 가가지고 뭔가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점점 겨울에 집중돼 있던 구조를 벗어나서 여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프리미엄 전략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용평 리조트 또한 뭔가 새로운 걸 또 계속 추구하고 돈 버는 거는 결국은 분양 사업이에요. 분양이죠. 네, 3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 콘도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네. 동해안 여기도 네. 그 양양부터 해가지고 쭉 거기가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펜스 쳐놓고서 개발 못하고 밀려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들어가더라고. 동해안. 그 양양공항에서 이제 네. 여기도 하는구나요. 네, 39페이지의 그림 35번 보시면 오. 네, 여기 그림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이 안에다가 뭔가 이제 그 프리미엄 콘도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분양 수익보다는 콘도로 해가지고 이제 퍼블릭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진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지도 35페이지에 있는 39페이지에는 그림 35번 지도 딱 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세인트 존스랑 시마크 사이에는 뭔가 들어가기 약간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인트 존스 아래쪽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네. 다 아웃살도 많이 있고. 네, 경포 근처에는 사실은 이만한 부지가 만들어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안에다 시마크가 만드는. 되게 비싼 호텔 아닌가요? 네, 비싸죠.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고 가요. 이게 이런 비싼 호텔일수록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 요즘. 그래요? 네. 그것도 네.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시마크랑 세인트 존스 호텔 그 정도가 비싸고 뭐 이 밑에 세인트 존스 밑으로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 옛날에 추정이에요. 우리 바닷가 가면은 막 모텔촌처럼 막 되게 낙후되고 그러잖아. 네. 그런 거 다 갈아엎고 뭔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갈아버리면 위치가 거기가 좋았던 데니까 네. 지금 거의 뭐 그냥 쫙 해가서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좀 해외에 가서 느낌을 받을 정도의 고급스러운 리조트 개념들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들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좋은데 네. 비행기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네. 기차 타고 내리거나 네. 참으로 갈 수 있는데 뭐 네. 이런 데들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용평 리조트도 이렇게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조만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표하겠죠.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는 건 이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대명소노 시즌은 뭐 그 앞에 있는 아난티랑 용평 리조트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은 그 리조트를 만들고 운영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요. 저희가 딱 아는 그 리조트 사업인데 대명소노 시즌은 대명 리조트 하면은 대명 그 소노 인터내셔널이라는 비상장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이걸 다 하는 거고요. 이 대명 소노 시즌은 이 소노 인터내셔널이 리조트를 만들면 거기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다는 게 가구, 거기 집기, 건설 자재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리조트가 하나씩 생길수록 건설 자재라든가 아니면 TV 아니면은 어떤 가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집어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생겼을 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명 리조트 가시면 마트 있어요. 구덴 굿즈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거를 운영을 합니다. 편의점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 소노 시즌은 뭐 제가 접근했을 때는 대명 그룹이죠.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명. 소노로 이런 소노 거기. 네, 그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헷갈리네. 네. 공부를 안 해서. 대명 리조트도 약간 대중화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 많이 가요. 전국 각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리조트 3개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 뭐 사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 국내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이 기업들이 운영 수익이 늘어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분양과 개발이 좀 더 중요하구나라고 느꼈고, 근데 다행이거나 아니면 이 기업들한테 좋은 기회인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점점 그 개발들이 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이 자료를 읽고서 갔으면 내가 뭔가 되게 아는 척을 했을 텐데 가지고 분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네. 뭐 전무님도 하나 뭐 산업시장 뭐 이런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야. 이게 나는 이게 가서 내가 옛날에 우리 하나 콘도식으로 네. 콘도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여행 갔을 때 밥도 해 먹고 와서 그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재산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6분의 1 계좌, 12분의 1 계좌, 24분의 1 계좌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막 비싸게 막 24억짜리 뭐라고 하면 24분의 1 계좌면 1억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회원권 주고 사고 뭐 24분의 1만큼 쓰는 거죠. 그 쓰면서도 어떤 곳은 그냥 갈 때마다 그래도 돈을 내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디는 그냥 회원제에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점점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한다는 거는 24분의 1, 1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1인 1구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저기가 뭐 한 집을 통째로 이거 회원 등기를 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뭐 가능하겠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 별장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갈 수도 있고 네. 그걸 관리해주는 업체한테 맡겨서 네. 뭐 이걸 사용하고 관리해주고 서로 이익을 나누든지 그럴 수도 뭐 있겠죠. 이런 것까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나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등기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분의 1 구자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긴 옛날에는 그렇고. 콘도는 갖고 있어도 뭐 헤비츠 같은 것들도 막 시즌 되면은 뭐 있어도 갈 수도 없고 그쵸. 주말은 되지도 않고 그러면 나중에 열불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저도 그 전 증권사 같이 다니셨으니까 전 증권사의 그 리조트가 주위 분들이 예약해달라고 하면 저도 예약 못해요. 우리가 이제 같이 하나를 증권을 다녔으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 콘도가 제일 추억이 많아요. 신입사원도 거기서 연수받아서 그 강원도 속초에서 그리고 애들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뭐 콘도 이제 뭐 경주 콘도 갔다가 뭐 콘도를 전국 다 돌아봤지. 양평은 우리 회식 많이들 갔었잖아요. 양평 콘도도 많이 가고. 예약하기 힘들더라고요. 안 되지. 네. 일단은 그 국내 리조트 관련돼서는 먼저 말씀드렸고요. 종목 얘기합시다. 기업들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월보 딱 이렇게 보시면 가장 먼저 9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돼요. 제가 보통 고민하면서 쓰는 거는 기업도 뒷부분도 있지만 9페이지가 말 그대로 제가 쓰고 싶은 말, 짧지만 쓰고 싶은 말 다 쓰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업데이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리포트 깊게 써야지라고 했다가 뭔가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냥 좀 어떤 상황이 좀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딱 적는 경우가 9페이지예요. 보시면 뭐 내용들을 그냥 다 업데이트 아주 짧게 해드리면 9페이지에는 제일 위에 있는 삼양전자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아요. 3분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파악하면 할수록 추정 실적을 올려놨는데도 이게 분위기가 되게 좋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액 콘덴서가 다 좋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아니라 올해 이번 월 초에 자료 냈듯이 전액 콘덴서 기업 2개 다 실적 많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동국제약은 계속 리포팅하고 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이 아마 동국제약의 역사적 가장 최저점인 실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매출액은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YY로 영업이익은 플랫 정도 그리고 매출액은 최대 실적. 근데 주가는 그냥 50일 최저가 부분.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동국제약이 좀 괜찮아 보여요.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고민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은 지금이 바닥일 것 같습니다. 길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좀 장투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요. 리노공업은 숫자로만 말씀드릴게요. 부산 지역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부산에 반도체 영위하는 기업 리노 말고 또 있을까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데이터가 거의 맞아요. 일단 5월 달 수출 데이터가 한 43% 정도 나왔었는데 되게 잘 나온다 라고 봤었어요. 6월 달에 49% 나오면서 결국은 4월에서 6월 데이터가 44%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1분기 37% 그로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까지 이렇게 고성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2분기 실적은 제가 추정해놓은 것보다 많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종목 신팩이랑 서우전기는 지난달 월보에 적었던 거고 되게 굉장히 좋게 봤던 건데 일단 신팩부터 말씀드리면 신팩은 사실 리포팅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가 보시면 약간 이제 제 손을 떠난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실적 기대치가 되게 높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회사가 지금 합금철 부분에서 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페로망간이랑 페로실리콘 가격이 지난달 월보에 그려놨거든요. 더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2분기 넘어서 3분기도 좋은 것 같고 이 분위기면 또 4분기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기업들 코멘트를 약간 자제해요. 제가 약간 피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는데 아마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네. 임플란트 주들도 오늘 오스템도 아까 조현희 네. 연구원이 코멘트 했는데 네. 콜로 전화로만 했기 때문에 네. 루트론이 이것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네.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유니버스 종목들 다 좋아요. 동국제약만 최근에 좀 네. 그랬고 네. 나머지들은 상당히 그리고 여기 서우전기라는 회사는 음. 제가 보기에는 다들 스터디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내용 적어놓은 게 뭐냐면 최근에 뉴스플로에 칭다오 그 공항이 자동화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그 물류에 대한 그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출 기업들 지금 배 못 구하고 있잖아요. 지수 그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새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어떻게 보면 조선 업체들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짓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만드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항만 운영업자라든가 뭐 선사라든가 지금 무인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서우전기 같은 회사는 그냥 듣지만 마시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회사라서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9페이지에 생각난 대로 막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6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기업 2개 적은 건 뭐냐면 엑스레이 디텍터 업체들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아준 회사죠. 네, 보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엑스레이 그러면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떠올리시는 그 엑스레이 맞아요. 정형외과 같은 데서 찍는 거. 예전에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엑스레이 딱 찍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 어디 하얀 데다가 불 밝은 데다가 필름 딱 껴가지고 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정형외과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 컴퓨터 모니터로 보여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디지털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예전에 필름을 대체하는 게 뭐냐? 그게 디텍터예요. 디지털 엑스레이의 모든 거를 좌우하는 게 디텍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디텍터라는 단어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그냥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레이언스, 뷰웍스, 디알텍 같은 회사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디지털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뭐 바텍, 네일, 디알잼, 뭐 그 제노레이 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디텍터 업체 2개 보고 있는데 일단 레이언스 바텍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대부분 바텍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쓴 이유는 심플해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연간으로도 최대 실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 오르는데 최근에 주가가 안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재무구 좋습니다. 디텍터 만드는 업체인데 왜 실적이 좋으냐? 딱 2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닌 사물을 찍는 그 엑스레이. 그게 사물용 디텍터가 그 사물용 엑스레이거든요. 보통 산업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산업용 엑스레이라고 많이 말씀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이언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수익성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고마진 사업 부분에 고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내년에도 굉장히 세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유가. 왜 성장하냐면요. 자동차 배터리 있죠. 자동차 배터리 검사하는 그 엑스레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그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레이언스의 산업용 디텍터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성장에 대한 방향성도 좋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용 디텍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이언스만의 내용이 아니라 바텍이라는 모회사도 올해 최대 실적 나올 거라고 뭐 다른데 타사 리포트도 나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같은 치과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기업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좋대요. 네. 엄청 좋아. 네, 다들 좋대요, 그냥. 네. 레이언스도 그냥 거기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쪽이 글로벌리하게 치과 쪽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성장을 엄청나게 해요. 특히 작년에 성장을 좀 못해서 더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수요가 더 몰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레이언스가 디텍터를 만들고 바텍으로 공급하거든요. 근데 보통 바텍으로 공급하는 비중이 전체 한 30% 중후반대였었는데 이번엔 45%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드리면 치과 쪽이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레이언스는 치과 쪽, 글로벌 치과 쪽 올라가는 거 임플란트 업체들 그냥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방향성이나 그림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치과 쪽 좋은 거 하나랑 산업용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멀티플이 비싸지 않고 재무 구조가 좋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언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비슷한 업체죠. 뷰웍스 51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뷰웍스 역시도 재무 구조도 좋고요. 특이한 건 계속 성장해요. 레이언스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근데 뷰웍스는 계속 성장해요. 이유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진단에 있어서 엑스레이, 모바일 엑스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쪽에 들어가는 디텍터 수요가 급증했었어요. 그래서 뷰웍스는 작년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연초에 이제 뷰웍스 같은 경우는 높은 베이스 이펙트. 작년에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그 매출액이 높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은 이 회사도 뭐 제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추정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놓고 말씀드리면 51페이지 맨 아래줄에 4월에서 6월 안양시에 이제 이 회사가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엑스레이 수출 그 부품 동향 보니까 YY로 17.4% 증가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보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알겠어요. 회사 측에서 얘기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고성장했는데 올해 또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똑같이 이 회사도 의료용보다는 산업용 디텍터에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자동차 검사 배터리 쪽보다는 뭐 오일이나 가스 간에 있는 파이프라인 검사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보안 분야의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국방부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회사 다 산업용 디텍터에서 되게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두 회사 다 멀티플이 비싸지 않고요. 좀 재무 구조도 좋고 마진율도 괜찮고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종목 장세에서 종목 찾기 노력이 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임플란트 기업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또 상대적으로 이거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저도 전에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전에 방송 들으시면 되는데 이 네. 산업을 한번 자세히 네. 한번 보면 작년 5월달 올해 저희 작년 5월달에 2020년 5월달에 전반적으로 이쪽 관련된 내용들 다 적어놨어요. 산업까지 내용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뭐 지수는 뭐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종목별로 보면 재평가되는 산업들도 있고 네. 잘 찾아봐야 되는 상황 같아서 아까 특히 오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뭐 딱 일반 사람들이 땡겨야 할 내용은 그 아까 리조트 뭐 이런 거겠지만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유니버스 내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유니버스 내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하는 건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 동국제약이 확실히 실적은 안 좋나 보네 이번에. 뭐 아니 영업이익이 성장을 좀 안 하는 것뿐이지 그치. 매출액은 되게 좋아요. 제가 그리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네. 주가가 안 좋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동국제약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심플해요.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르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 성장했던 만큼 성장률이 조금 낮은 거예요. 근데 뭐 내년 정도는 다시 회복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재택인데 나와가지고 또 고생했네. 하여튼 내가 강제한 건 아니니까.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